안녕하세요. 연계교재 최종 점검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노란 게 봄이 온 것 같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거한 부분들 복습 잘 하셨습니까?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났을 때 평등선거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분 한 표의 가치 문제라든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여러분 했던 내용들, 사표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런 내용들까지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53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53쪽에 있는 이제 득표율과 의석률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10번, 4번 문제 이 두 문제로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을 이렇게 본 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수는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이 연계교재 최종 점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출문제를 가급적 덜어내려고 했는데 이 선거 문제만큼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연계 문제 확인하기라고 해서 2013년 6월 모의평가 문제와 연계 확인하기 그 정도만 이렇게 기출문제를 실었는데요. 다른 단어는. 그런데 이 선거에서만큼은 기출문제를 그냥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4쪽, 55쪽, 56쪽, 57쪽 4페이지에 걸쳐서 세트 문제, 선거 문제 모두 기출문제 넣어두었으니까요. 다른 데서도 선거 문제 여러분 많이 푸시고 기출문제집 다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 두 문제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좀 스스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3쪽으로 가서요. 득표율과 의석률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또 이 부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수능특강 84쪽에 2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가국과 나국의 의원 선거, 득표율과 의석률에 관련된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 한번 가국하고 나국을 보세요. 보니까 가국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을 딱 보시면 이 C당과 같은 경우는 딱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보세요. C당이 여기 지금 딱 이 선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당이 한 15%를 득표를 했으면 의석도 정확히 15%를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죠. 즉, 이 선상에 위치하면 이 선상에 정당들이 위치하게 되면 득표율과 의석률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딱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 가국은 나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정도가 높고요. 이 나국은 굉장히 불일치한 편이죠. 가국에 비해서는. 바로 그 사항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았다. 여러분, 이 선지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정당이 다 이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다 만약에 의석을 차지했다면 우리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한 A당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당을 이렇게 보시면 A당, B당, D당, E당을 보도록 할게요. 이 가국은 전반적으로 여기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는 이 선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정도가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정확히 이 선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A당이나 B당의 여기 이 점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이게 뭐냐면 A당이나 B당이나 D당이나 E당이나 이 4개의 정당을 보면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선에 오면 똑같은 거, 득표율과 의석률이 똑같은 것, 이 선을 넘어서 이 영역으로 오게 되면 득표율에 비해서, 득표율이 만약에 이만큼이었으면 의석을 요만큼 차지했어야 되는데 더 차지했잖아요. 요만큼 더 차지했잖아요. 따라서 이 선을 넘어서 지금 이 선상, 대각선을 넘어서 이쪽 면적에 이 점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요게 의미하는 바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려 4개의 정당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누군가 A, B, D, E당이 득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정당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정당은 득표를 했으나 의석을 못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정리되시죠? 지금 여기 문제에 보시면 의석을 확보한 정당만을 여기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보니까 5개. 그 가운데 C당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은 이 빨간색 4개의 정당들을 보니까 득표한 것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갔다. 누군가 득표한 것보다 의석을 많이 가져갔다면 분명히 어떤 정당은 득표를 했는데 의석을 못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1번이 그래서 정답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가국의 경우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수대표제 뭐죠 여러분?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 소선거구제 1등한 단 한 사람을 뽑는 거. 한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한 사람을 뽑는 게 소선거구제 방식이죠. 이렇게 한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1등한 표 말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표가 되니까 사표가 많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득표를 많이 해놓고 전국적으로 2등만 해서 다 의석은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률의 일치 정도가 이 정도로 높다면 이것은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3번, 나국의 갑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과대대표되었다. 한번 해볼까요? 갑당 보세요. 이 선보다 넘은 이 영역에 점이 쫙 찍혔습니다. 빨간색. 그러면 여기 뭐예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높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과대대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득표한 것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한 거니까 과대대표된 거죠. 득표보다 의석이 적으면 과소대표된 거고요. 딱 갑당 보니까 아이고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많아서 갑당 참 좋겠네요. 과대대표 맞네요. 다음, 가국에 비해 나국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더 크죠? 여기가 일치 정도가 더 높죠? 맞고요. 5번, 가나국 모두 정부 형태가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연립정권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왜요?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내각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반수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둘 다 여기 딱 보세요. 여기 A, B, C, D당 중에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A당인데 과반이 안 됩니다. 의석이. 여기도 역시 보세요. 갑당이 가장 많이 차지해서 의석을 보니까 50%에 역시 미치지 못합니다. 두 나라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득표율과 의석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서 득표율이 더 많으면 의석률보다 득표율이 더 많으면 과소대표, 의석률이 더 많으면 과대대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159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한 문제입니다. 표는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후보별 득표수 및 의석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득표수와 의석수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껏 나왔던 내용이 모두 다 나옵니다. 선거구제도 좀 나오고요. 볼게요. 뭐부터 하라 그랬죠? 의석수하고 지역구수, 선거구수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석수하고 지역구수. 어떤 때는 선거구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역구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는 비례대표 전국 그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비례대표 전국 단위로 뽑으면 전국구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지역구수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인데 쫙 보니까 의석수를 쭉 보니까 의석수가 12개 그리고 선거구 지역구수를 보니까 어떤 지역의 선거구니까 지역구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4개의 선거구에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투표율은 100%이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는 동일하다. 아, 그러면 4개의 선거구에서 12명이니까 하나의 선거구에서 3명씩 동일한 숫자로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구나. 한 선거구에서 3명씩 뽑았다는 얘기네. 한 선거구에서 3명을 1, 2, 3등을 3명을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A 선거구에서 3명 뽑아봅시다. 1등으로 뽑혔네요. 2등으로, 공동 2등으로 이렇게 뽑혔네요. 두 번째, 1등으로 뽑혔네요. 2등으로 뽑혔네요. 3등으로 뽑혔네요. 세 번째 선거구에서 1등으로 뽑혔네요. 2등으로 뽑혔네요. 3등으로 뽑혔네요. 네 번째 선거구에 딱 보니까 1등으로 뽑혔고, 2등으로 뽑혔고, 3등으로 뽑혔네요. 되셨죠?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 갑당 4명, 을당 3명, 병당 2명, 정당 2명, 여기 1명. 이렇게 됐네요. 딱 맞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중대선거구제가 채택되었다. 맞아요. 맞죠? 왜요? 지역구 수와 의석수를 비교를 해봐서 한 선거구에서 3명 뽑는 1, 2, 3등까지. 그러면 중대선거구제. 맞죠? 두 번째.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선거구는 C이다. 해보면 되죠? 사표 뭐라고 했습니까? 동그라미 당선에 기여한 표, 나머지 사표. 사표 체크해볼까요? 사표.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사표. 이렇게 있네요. 그럼 보니까 여기 A 선거구의 사표는 1만, 2만. B 선거구는 여기 2만, 여기 3만. 여기는 8만. 여기는 7만. C 선거구가 제일 많이 발생했네요.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무당이다. 그런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득표율과 의석률 이것 때문에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요. 득표율과 의석률을 계산하실 필요 있습니까? 이거 전체 120분의 30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해갖고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잘 보시면 30만의 4석이고요. 여기 4개 정당 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죠? 23만의 3석, 23만의 2석, 24만의 2석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만의 1석입니다. 여기 보세요. 24만의 2석 했다는 건 여기가 지금 얘네도 좀 손해잖아요. 23만의 2석인데 여기 24만의 2석이니까 24만의 2석이라는 건 12만당 1석씩은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20만이나 했는데 1석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무당 입장으로 어때요? 와, 우리 다른 정당이랑 비슷하게 20만 대 이렇게 했는데 우리 1석밖에 안 됐구나. 와, 우리 진짜 손해봤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격차가 가장 크죠. 딱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4번째. A 선거구에 비해서 D 선거구의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낮다. 여러분 한 표의 가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A 선거구와 D 선거구의 크기를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A 선거구의 크기는 여기 20만. D 선거구의 크기는 40만. 여기 20만 분의 한 표. 여기 40만 분의 한 표. 어디가 가치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적을 때 하나가 더 소중하다. 계속했던 얘기. 그럼 보세요. A 선거구에 비해 D 선거구의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가 낮죠. 40만 개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맞네요. 계속 나오는 얘기 반복돼서 다음 보겠습니다. 을당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병당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다. 계속 말씀드리죠. 과대대표 됐는지 과소대표 됐는지 이거 하려면 뭐 비교하라고 했어요? 득표율과 의석률. 득표율과 의석률. 문제 보니까 을당 그리고 병당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좀 지우고 볼게요. 을당과 병당을 을당 병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을당이고요. 병당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23만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는 의석 3개 갖고 갔고요. 얘는 2개 가져갔어요. 득표율에 비해서 얘네가 의석수가 많은 거고 얘네는 적은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예, 다 계산을 해서 득표율과 의석률을 봐야 되는데 보면 그냥 딱 눈으로 보자마자 득표는 똑같이 했는데 의석은 얘네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을당은 과대대표된 거죠. 얘가요 과소대표된 거죠.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럼 보세요. 을당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병당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대대표되었다. 병당은
소대표된 거죠. 얘에 비해서 보면 똑같이 23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5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정리하면요. 지난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했던 선거구 제도 대표 결정 방식은 특징 장단점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보자마자 지역구 수와 의석수 따져가지고 소선거구제인지 중도선거구제인지 찾아내셔야 됐던 거고요. 이번 시간 여기 넘어와서 53쪽에 득표율과 의석률 나오면 과대대표인지 과소대표인지 그거 찾으셔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구의 크기 가지고 한 표의 가치는 앞서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되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부터 기출문제 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제 5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8쪽. 58쪽에 수능 한석 153쪽 3번 문제, 변형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 그런 다양한 선거제도, 지금부터는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석패율 제도라고 나왔어요. 이거 나왔는데 이거 뭐지? 이거 찾아봐야지. 찾아봐서 좀 더 깊숙이 알면 만약에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훨씬 좋긴 하겠죠. 하지만 끝으로 시험 전까지 갈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나왔다고 해서 그건 막 찾아보고 석패율제도 이번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이건 막 찾아보고 그러실 시간에 기본 개념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다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제시문 안에 설명해 줍니다. 다양한 선거제도,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선거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석패율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죠. 실제 이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 제도는요, 이중 등록제라고도 하는데 한 정당이 특정한 시도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한 뒤, 그래서 이중 등록제예요. 등록한 뒤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자격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랍니다. 구제해 주는 거예요.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하면서 홀수 번호에는 이들을 넣어놓고요. 짝수 번호에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중 등록제라고 하는구나. 지역구에 따로 비례대표 따로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비례대표 하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정당 명부를 작성을 해서 1번 홀수 번호 여자 가잖아요. 1번 박봄 나이 23살 교육자 이렇게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이제 써서 정당 득표율이 이만큼 되면 몇 번까지 당선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걸 넘기면 그래서요. 말씀드린 홀수 번호는 직능대표제 그대로 예전처럼 교육자라는 이 전문가를 홀수 번호에 이렇게 넣겠어. 여기 아까 가수대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가수 누구를 넣겠어. 이렇게 해요. 하는데 여기 짝수 번호에는 이중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A 지역이 있어요. A 지역에 가 후보랑 이씨 그다음에 박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여기 준비해온 대로 할게요. A1 후보랑 B1 후보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둘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A1 후보는 이 지역구에 출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 2번에도 순위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아요. 또 여기 B 지역이 있어요. B 지역에 이 같은 정당에 A2 후보랑 B2 후보랑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A2 후보를 여기다 또 몇 명씩 그리고 A 34 이런 후보 여기 써 있고 4번에도 또 올리는 거예요. A7 후보, A8 후보 이렇게 이중 등록을 하는 거죠. 지역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게 이름으로 써주는 게 더 나을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3명을 이렇게 동시에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을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동시에 써놓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여기 A 지역에 봤더니 이 사람이 당선됐어요. 당선. 그리고 여기도 봤더니 여기 이 사람도 당선됐어요. 둘 다 떨어진 거죠. 예전이면 떨어지면 끝났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석패율 제도에서는 떨어지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여기선 떨어졌는데 여기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A1, A2, 2번 순위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A1은 여기 당선자가 33%로 당선이 됐고 A1은 30%로 당선이 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B2 후보가 50%로 당선이 되었고 이 A2 후보는 25%로 낙선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깝게 떨어진 사람 누굽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 여기도 30% 해봅시다. 그냥 똑같이. 둘 중에서 누가 아깝게 떨어졌습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 석패율.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이 아깝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 이 A1을 여기 여기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세 명을 딱 비교해서 누가 제일 아깝게 떨어졌지? 석패율이에요. 이게 A1이 아깝게 떨어졌네. 아, 그러면 우리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첫 번째는 박봄, 두 번째는 A1, 아 이번에 3번까지 됐는데 누구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석패율 제도예요. 이해되시죠?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다 나와요. 짝수 번호에는 복수의 후보를 등록해 두었다가 복수의 후보 선생님 등록해 두었죠? 여러 명. 복수의 후보를 등록해 두었다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이게 석패율입니다. 그럼 볼게요. 1번. 다음 선거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사표가 증가하나요? 여러분,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사표가 증가할까요? 이 제도로 이걸 도입하면?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는 보세요. 여기 B1이 당선됐으니까 B1은 당선에 기여한 표, A1은 요건 사표가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A1도 아깝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당선이 됐으니까 이거 이제 버려지는 표가 아니죠? 사표가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당 간 지역 분할 구도의 강화. 다시 말하면 지역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맞을까요? 아니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우리 그런 거 보셨죠? 경상도 지역에 출마한 나 이번에 경상도에 가서 분명히 진짜 야당으로서 한번 당선을 해보겠다라고 가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경상도는 과거로 예로부터 그 정당이, 전라도 지역은 그 정당이, 충청도 지역은 그 정당이 이렇게 좀 지역주의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전라도에 가서 이번에 경상도에 가서 한번 해보겠어라고 야심차게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떨어지죠. 그런데 아깝게 떨어진 분도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이렇게 정당 명부를 통해서 구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당선시킨 건 바로 이 지역의 힘이었어요. 아깝게 조금 덜 줬지만 이 30%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례대표지만 아 그래 나는 A 지역에 여기 노란 정당도 나오고 빨간 정당도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한다라고 말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세 번째, 평등선거 원칙의 훼손 우려가 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왜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은 이 사람한테 한 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던진 한 표는 이 사람 당선에 기여한 딱 한 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한테 한 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지역구 선거에서 나는 여기서도 한 표가 쓰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례대표 여기 배분할 때도 또 한 표가 쓰이잖아요. 그때 여기 산정할 때도. 그러니까 한 표 가치에 차이가 나죠. 내 표는 몇 단계를 거치니 몇 번을 쓰이니까. 그래서 여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평등선거 원칙의 훼손 우려가 있다. 네 번째 볼게요. 직능별 전문가의 의회 진출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좀 그런 전문가를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의 정당 명부를 보면 뭐 작가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도 있고요. 막 이래요. 예, 그게 전문가들을 넣은 거잖아요. 직업별. 그런데 이제 2번, 4번 짝수 번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전문가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5번.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중복 당선이 나타나겠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당선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얘기가 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능 특강 80페이지 심화 탐구를 가져다 만든 문제고요. 1번 문제를 1번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심화 탐구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선거제도 중에 하나 이거 보세요. 다음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프랑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1등한 단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어떤 식이에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4명이 딱 나왔으면 45.96%를 기록한 이 A가 당연히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여기 45.96%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요? 1등하고 2등을 가져다가 다시 2차 선거를 치릅니다. 결선 투표제라고 하죠. 이거 결선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시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과반수. 그럼 보세요.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당선된 것보다는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었을 때 대표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결선 투표제의 그런 효과 그리고 결과는 바로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정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된다. 3번이 되죠. 선거관리 비용이 줄었겠어요, 여러분? 1차 선거하고 결선 투표를 했으니 선거를 2번이나 했으니 오히려 비용은 늘어났죠. 평등선거에 원체 상관없는 거고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5번. 유권자의 의사를 분산시킨다? 분산시키지 않죠. 그 다음에 지지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바뀌었을지 여기서는 이 사람들 지지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갔을지 이쪽으로 갔을지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정답은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이제 59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기억하실 게 몇 가지요? 2가지요. 예, 우리나라의 선거 나오죠.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여러분 지방선거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아주 좋은 마땅한 그런 문제를 못 찾아서 그 수능특강, 수능 완성 변형할 그래서 이 기출문제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2008년 6월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나라 지방선거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국민은 A선거를 통해서 A선거, 이게 뭐냐면 소선거구제, 당연히 요거 쌍으로 오는 게 다수대표제죠. 다수대표제.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렇게 뽑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A선거, 국회의원 선거예요. 연임 제한 없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B선거는 뭐냐면 이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보니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렇게죠. 광역단체장, 우리 주소 제일 앞에 있는 단체장.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송파구청장 이렇게 해서 광역, 기초 이렇게 단체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다수대표제. 다시 말하면 다수대표제는 가장 많은 수를 획득한 단 한 사람이 되는 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 제한은 3회까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계속 오래 시장을 하거나 또는 뭐 군수가 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이런 이권이나 이런 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으니까 연임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집행기관이라면 여기는 의회가 되는 거죠. 의원 선거를 합니다. 똑같다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있고 행정부 대통령이 있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대통령이 있듯이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의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 구성할 때 역시 여기 지역구 이렇게 또 비례대표제. 여기 지역구 비례대표제. 이렇게 똑같이 뽑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특이한 점이죠. 여기 중선거구제, 기초지방의원 뽑을 때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대표제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 2인에서 4인까지 뽑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2인에서 4인까지 뽑는다는 말은 우리가 투표할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 4명 써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표를 던지고요. 득표 순으로 2명, 4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됐을 때 2명에서 4명까지 뽑습니다.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좀 지방의 할머니들 또 저희 엄마도 아마 그러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그런 건가? 2명에서 4명 뽑는다고 하니까 정말 그 투표용지에서 2개 찍고 4개 찍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무효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문 자료 아직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 무효표가 어떤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 개를 찍어서. 다시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장 뽑을 때 한 표 던지고요. 기초자치단체장 뽑을 때 한 표 던집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뽑을 때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서 한 표, 여기 기초 정당에 한 표, 그리고 여기 2명에서 4명을 뽑아도 한 표인 거예요.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할 때는 1인이 몇 표를 던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표를 던지는 거예요. 되셨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A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는 직접 정책을 결정한다. 직접 민주정치하면서 왜 국회의원 뽑나요? 아니죠. 대표를 뽑는 거죠. 2번째, B 선거에서 유권자 1위는 모두 4표를 행사한다. 아니라니까요. 한 표 좋아하는 후보의 한 표, 비례대표제 좋아하는 정당의 한 표. 그래서 6표입니다. 6표. 틀렸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플러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자치 할 때 여기 광역, 기초 여기다가 플러스 특별자치단체를 뽑았었어요. 자치단체. 그래서 교육감, 교육위원. 똑같이 행정부 의회예요. 그래서 여기 한 표, 여기 한 표 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할 때 1인 8표를 던졌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만 나타난 거는 6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번. A와 B 선거는 의결기관 구성을 위한 것이다. A 선거는 의결기관 맞는데요. B 선거 보면 여기는 집행이라니까요. 행정이라니까요. 아니에요. 4번. 가 대표제에 비해서 가 대표제는 다수대표제죠. 소선거구제니까 다수대표제. 나는 소수대표제잖아요. 볼게요. 다수대표제에 비해서 소수대표제는 상대적으로 선거관리가 용이하다. 여러분 소수대표제는요. 2인에서 4인까지 뽑아요. 그러니 출마한 후보자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선거관리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틀렸죠. 나 대표제에 비해 가 대표제는 여기 다수대표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표가 발생한다. 그렇죠. 다수대표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단 한 사람만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표가 되니까. 맞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걸로 정리하세요. 네,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우리나라 선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볼게요. 가단은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비례대표 의원 선거가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전국에서 획득한 총 의석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 전국구,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하고 1등한 단 한 사람, 전국구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가일 때는 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줬냐면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총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역구의 총 의석수에 비례해서 이 비례대표를 줬대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당이 있고 B당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예를 써왔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봤네요. 숫자
그리고 얘가 10, 네, 10, 6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득표율이라고 해볼게요. 득표율. 보면 여기 당연히 여기 이겼네요. 여기 이겼네요. 여기 이겼네요. 여기 보면 여기만 하나 이겼네요. 그럼 볼게요. 득표를 딱 써보면 득표는 모두 130. 그렇죠? 여기 득표한 거 모두 해보면 150입니다. 득표는 B가 훨씬 더 많이 했죠. 국민이 더 많이 B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석을 볼게요. 의석은 여기가 3개, 여기가 1개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가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총 의석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A당 의석이 3석으로 많군. A당 3석으로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A당이 전체 의석의 75%를 차지했고 B당은 25%를 차지했으니까 A당한테 75%만큼 비례대표제 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첫 번째.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와서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예,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은 분명히 B당을 더 많이 좋아한 거죠. 그런데 의석으로 딱 보고 이게 소선거구제 1개인데 이 의석으로 딱 보고 총 의석수, 의석수에 따라서 주겠어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역구 선거만 여기서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인 1표. 여기도 별도로 실시되지 않고 1인 1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전국에서 획득한 여기 이제 보세요. 총 득표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준다. 어때요? 조금 더 민주적인 것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려고 한 것 같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의석에 비례해서 한 것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득표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좀 더 잘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건 가방식. 나는 바로 총 득표수. 득표에 비례해서 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에게 투표하고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지역구에만 한 표를 행사하면 그거에 따라서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이렇게 했었는데 한 표씩만 던졌었는데 이제 한 표는 좋아하는 후보, 한 표는 좋아하는 정당에게 하는 걸로 1인 2표제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전국에서 획득한 총 득표수, 그 정당별 인기 투표를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된 거죠. 가장 이게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한 거겠죠? 사실 여기서는요, 이 가보다는 나가 훨씬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거지만, 사람들이 지금 B당을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요거의 첫 번째 지역구에 나온 이 B당 출신의 후보를 지지한 거죠. B당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당은 C당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처럼 1인 2표제로 바뀐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래서 1인 2표제로 바뀐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언제 A당 좋다 그랬어? A당에서 나온 그 후보에게 던진 거지. 내가 언제 직접 A당한테 좋다 그랬어?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거죠. 맞습니다. 1인 1표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두 번째, 나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죠. A당이나 B당을 지지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무소속을 지지하면 그 표는 사라지는 표가 되죠. 무소속 지지하고 떨어지면 또 붙어도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는 안 쓰이니까. 맞죠? 나에서 다로 변하면서 투표용지 수가 변화됐네요. 그렇죠. 나에서는 1인 1표, 다에서는 1인 2표. 맞습니다. 나에 비해 다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소수당에게 불리해졌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가에서는 총 의석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줬습니다. 그럼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3석 차지하고 1석 차지하는 일반적으로 큰 정당이 유리했어요. 큰 정당이 많이 가져갔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득표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좋아하는 정당을 표시하도록 했죠. 한 표를 좋아하는 정당에 던지도록 함으로써 정말 이제 작은 정당들에게도 아, 나 정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서 나온 그 후보가 좋지만 제3의 저기 작은 정당, 녹색당, 녹색당이 정말 이 가치가 좋더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정당의 진출이 더 활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불리해졌다? 틀렸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만 되면 쫙 정리해 드리면 좋은데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급적 이 문제 내의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의 미심쩍음이라도 있다면 개념 강의 가셔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해주나요? 이렇게 바라시면 예, 기침이 갑자기 사례가 최종 점검 마지막 마무리 정리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찝어드리는 거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의 미심쩍음이라도 있으면 개념 강의로 꼭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서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어딜 펼치시면 되냐면요. 바로 51쪽입니다. 여러분 51쪽에 보면 기출이 왜 중요할까라고 되어 있으면서 선거 문제 풀이 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좀 선거 문제 풀이의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기 페이지에 써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보여드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선거 문제의 기본 구성은 세트입니다.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에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는 제도의 특징을 묻고 다른 한 문제는 자료를 분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넘겨서 한번 54쪽을 보세요. 54쪽에 보시면 주어진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옳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전형적인 55페이지 문제 보세요. 제시문이 있고 12번 문제 제도의 특징, 13번 문제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여러분 딱 보시면요. 위에 제시문이 나와 있고 제도에 대한 거 11번 분석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56페이지 문제는 아닌데 예, 그렇게 57페이지 문제가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 하나는 제도의 특징, 하나는 분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 학생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방법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냐면 제도의 특징은 소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도,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하는 거 특징, 장단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라. 이게 방법이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분석하는 건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떤 학생이 선생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눈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안한데 사실은 그게 방법이거든요. 제시문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분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선거 문제의 기본 구성을 보면 이 표 제시형이 있고 자료 제시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그 54페이지 같은 거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자료가. 글이 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표 제시형은 뭐냐면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먼저. 이렇게. 이건 선생님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표가 제시된 문제 형태가 있고 여러분 54쪽에 있는 것처럼 자료가 제시된 형태가 있고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다시 앞으로요. 하나 더요. 그래서 표 제시형과 자료 제시형이 있고 각각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도의 특징을 묻고 다른 하나는 자료 분석. 그 위에 있는 표던, 자료던 이거를 분석하는 건데 어떤 정당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득표율과 의석률을 따져서 과소대표되었는지 과대대표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선지로 쭉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 풀이의 단계는 첫 번째 지역구 수하고 의석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역구 수하고 의석수가 같으면 소선거구제, 다르면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가장 기본.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전체 의석수하고 전체 지역구 수하고 전체 선거구 수하고 의석수를 비교하면 안 되고 지역구 수와 의석수입니다. 전체 선거구 수랑 의석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수랑 의석수를 비교해라. 두 번째, 1인 1표제인지 1인 2표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자료에서 정당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찾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봉쇄 조항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례대표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2% 득표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정당이 3% 득표했어요. 비례대표 셋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봉쇄 조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보다 못 얻은 정당에게는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쇄 조항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작은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득표율이 더 많으면 과소대표된 거고 의석률이 더 높으면 과대대표된 거다. 이걸 찾아보는 거. 첫 번째 지역구 수랑 의석수 비교하는 거. 두 번째 1인 1표제인지 1인 2표제로 했는지 찾아보는 것. 세 번째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는 것. 이건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표 제시형입니다. 이 문제는 2011년 6월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표 제시형을 보면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총 의석수 나와 있고 지역구 의석수 나와 있죠. 아주 친절하게 총 120개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총 의석수 딱 보니까 120이네요. 120의 지역구에서 120을 뽑았으니까 소선거구제로 됐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겠습니다. 총 의석수가 나와 있어요. 총 의석수가 180이래요. 그리고 지역구가 120이에요. 지역에서 한 지역구 의석수가. 그러면 이 뺀 만큼 60이 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례대표라는 거죠. 이게 비례대표제. 그럼 볼게요. 뭐 확인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소선거구제인지 중대선거구제인지 확인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비례대표 두 번째는 1인 1표인지 1인 1표인지 1인 2표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1인 1표면 좋아하는 후보에게만 한 표 던집니다. 후보에게만 한 표 던져요. 1인 2표가 되면요. 후보에게 한 표 던지고 좋아하는 정당에게도 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1인 2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인 1표인지 1인 2표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당 투표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구 선거 총 득표율. 정당 선거를 했네. 정당 투표를 한 거잖아. 정당 투표 했군. 1인 2표제군. 이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하나씩 보면서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서 과소대표됐는지 과대대표됐는지 찾아가는 거죠. 보셨나요? 전형적입니다. 정말 전형적이에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그런데 요즘 경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기본은 세트고 하나는 제도의 특징 물어보고 하나는 자료 분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최근에 자료는 어떤 모양의 자료가 나오냐면 현행은 이런 제도인데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유행하는 패턴입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도의 특징 묻고 자료 분석 묻고. 그래서 현행은 이런 제도인데 변경을 이런 제도로 하려고 해. 어떤 정당한테 유리하고 불리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패턴의 전형적인 게 55페이지 문제입니다. 55페이지 문제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요. 저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풀어드렸어요. 기출플러스에서도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겠습니다. 요즘 패턴이에요. 요즘 자료예요. 표는 전국을 8개 의회 의원 선거구로 나누고 있는 어떤 선거구에서 A, D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 표가 있죠. 현재 의석수 배분은 이 지지도에 따라서 투표한 결과로 정해졌다.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분명히 나왔잖아요. 1인. 뭐예요? 소선거구제. 현행이 소선거구제구나. 이거를 바로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2인을 뽑는 이게 뭐예요? 중대선거구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뭐냐면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 제도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1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정당 간 유분리를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죠, 선생님이. 방금 앞에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4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2인의 대표를 뽑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라는 뭐냐면 그 중에 이라는 가나, 다라, 마바, 사를 묶는 거고 그 중에 이하는 가마, 나다, 다사, 라를 묶는 거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현행 방식으로 하면 여기 보세요. 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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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당.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볼까요? 여기 쭉 가서 이렇게 현행 방식으로 하면 각 선거구에서 1등한 단 하나니까 B당 5석, A당 3석이구나. 시키는 대로. 그런데 변경안으로 하면 시키는 대로 묶어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게 1안. 두 번째 안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라. 이게 2안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럼 A 정당이 몇 석 차지하고 B 정당이 몇 석 차지하는지 표로 그려서 두 번째 문제 유불리. 1안으로 하면 A당이 유리하다. 2안으로 하면 B당이 유리하다. 현행이 유리하다. 아니면 뭐가 유리하다. 이렇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50분이 가까워져서 선생님이 막 급한 마음에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 풀이의 노하우.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는 게 방법입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그런 제도들의 특징, 장단점 암기해서 머릿속에 정확히 있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문제의 형식, 제도의 특징 묻고 분석하는 거 나온다. 분석하는 거 나오면 시키는데 위에 제시문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요즘 패턴은 이 자료가 현행은 이런데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 제도 특징 묻고 자료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분. 선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기출 플러스에도 있고 수능 특강에도 있고요. 수능 완성에도 있고요. 자꾸 찾아서 자꾸 보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1단원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